예,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6월 이제 중순인데, 날씨가 좀 춥습니다. 예. 아, 최근에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 한겨레에서 이제 그 평가를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이제 이긴 승리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여당 대표 이제 정청래와 야당 대표 장동혁이 이제 동반 사퇴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일면으로 제일 위에 이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아주 그 공개 회의 뒤에 있는 이제 발언에서 오해 삼기 아주 충분한 그런 발언을 했죠. 예. 정권은 짧고 이제 국민은 영원하다. 예.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의 그 단골 메뉴 같은 그런 워딩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그랬고 한 뭐 4번 정도 그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 주로 이제 야당 시절에 그런 상대 이제 여당을 공략하는 어법으로 이걸 사용을 했는데 그 말 자체로 보면은 뭐 이번 선거가 승리한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민주당에 경각심을 주는 그런 워딩 자체, 그런 말 자체로는 이제 그렇게 들릴 수가 있지만은 이제 뭐 거의 쫓겨날 처지가 되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그런 발언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큰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이제 맥락과는 별도로 정권은 짧고 이제 국민 주권은 영원하다, 이 말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그 헤겔의 그 정신현상학에 나온 구조를 통해서 이 말을 한번 그 정치적인 맥락과는 그걸 이제 벗어나서 그걸 한번 해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신현상학 정신장의 자기소외의 정신과 교양이라는 절에서 이제 헤겔은 현실적인 권력이 자신을 내어주는 무력한 본질이 되고 만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권력은 이제 실질적으로 국가 권력, 힘을 행사하는 국가 권력이죠. 국가 권력인데 그런 현실적인 권력이 곧 무력한 권력이다, 무력한 본질이다, 반대로 되는 거죠. 예? 왜 그렇게 되는가? 흔히 이제 헤겔의 그런 사유의 핵심은 이제 모순이잖아요. 존재와 무, 삶과 죽음, 뭐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대립항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죽음이 되고 죽음이 삶이 되고, 존재가 무가 되고 무가 존재가 되고, 그런 대립상에서 이제 권력도 마찬가지인 거죠. 권력도, 강성한 권력도 이제 몰락을 하고, 몰락한 곳에서 다시 또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헤겔이 말하는 이제 그런
전환, 대립하는 쌍들의 상호 전환 과정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자의적으로 그런 게 이제 바뀐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있는 거죠. 논리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국가 권력에 관해서는 해겔이 왜 그런 현실적인 권력이 무력한 본질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무래도 이제 그 구절은 해겔이 이제 유럽의 역사, 그러니까 봉건 시대에서 이제 절대 왕정 거쳐서 이제 프랑스 혁명에 이르는 그 과정을 염두에 두고 서술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봉건 시대는 이제 봉건 영주들이 왕에게 또는 황제에게 이렇게 그 주변에 있으면서 이제 이제 왕이 이제 뭐 명령을 하면은 전쟁을 나가라든지 아니면은 그 왕의 어떻게 보면은 손발처럼 왕의 그 이제 신하 노릇을 하는 거죠. 하지만은 자신의 그런 이제 기득권은 그 토지에, 대토지에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왕의 신하 역할을 하면서도 이 봉건 영주들은 언제든지 또 그 자리를 침탈할 수 있는, 그 자신이 그래서 국가 권력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의중을 결코 이제 왕 앞에서 또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진 않죠.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언어는 그런 왕을 칭찬하는 아첨의 언어를 한다는 겁니다. 아첨의 언어. 해겔의 표현으로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그 왕에게 반역을 하지 않고 왕에게 충성을 한다는 그런 워딩을, 그런 언어를 통해서 왕의 신하로 있지만은, 근데 왕은 자기 혼자서 국가를 또 다스릴 수가 없죠. 혼자서 뭘 할 수 없잖아요. 그 자신의 명령을 수행할 그런 국가기구들과 그런 봉신들이, 해겔의 베신, 붕신이라고 해요. 봉신이죠. 봉신이 아니라 봉신입니다. 예. 봉신들이 이렇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봉신들, 국가기구를 거느리려면은 왕은 자신의 권력을, 물론 권력을 자신한테 집중시키지만은 권력을 자기 혼자서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 어느 정도 권력은 또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 왕정의 그 뭐 루이 14세나 15세나 엄청난 권력의 자신한테 집중시켰지만은, 그러한 권력의 집중을 위해서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집단들을 주변에 이제 둘러칠 수밖에 없는, 그들이 둘러쌀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결국은 그들도 그 권력이라는 게 이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는 이제 절대 왕정이 무너져 버린 거죠. 이제 공화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 다 깨진 겁니다. 분열이 된 겁니다. 그 권력이 결국에는 이제 그 자코뱅당, 국민의 정부라고, 국민의 정당이죠. 그들한테 다 이제 분배가 됐죠. 무서운 권력으로 이제 탈바꿈했죠. 이제 그 단두대로 이제 반혁명자들을 단두대로 처형하는, 그런 단두대 권력으로 그렇게 이전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은 그것이 뭐 청렴하고 깨끗하고 뭐 그럴 거라고 기대하지만 결국에는 권력은 결국은 나눌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정권 집단에서 그 안에서 사실 뭐 분투가 일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권력을 갖고 있으면은 권력에 취할 수밖에 없는, 풀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 정청래 대표의 그 발언 자체는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발언이다. 예,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아침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 혼자서 모든 것을 국정을 다 운영을 할 수가 없고, 그것을 이제 인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그 코드에 맞는 그러한 그러한 이제 뭐 강요를 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여당이 이제 또 호흡을 맞춰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율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그 국정 운영의 그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